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좀 넘은 신혼에 이혼하고 돌싱이 된 34살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2년 되었고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헤어진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연애를 좀 오래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이 없었던 저는 딱 30에 결혼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막내라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전 남편 쪽에서 오히려 결혼을 많이 서두르셨고 그래서 그것도 미루다 한 결혼입니다. 연애에 비해 결혼은 좀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결혼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분들은 결단력 있고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다 싶으면서도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지만요. 막상 이혼하면서 느낀 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정신적인 소모전 같은 데미지가 크다 보니 결혼 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후회로 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제 경우를 거울 삼아 이런 일 안 겪으셨으면 하네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자기 가족만 죽어라 챙기는 남편에게 실망해서입니다. 자기 부모, 자기 동생 살갑게 챙기는 거 원래 알았지만 저는 저희 친정에게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에게 자기 챙기는 가족에 우리 친정 식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알게 되었고 끝내 선 넘는 거 못 참고 이혼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히 저도 평범한 가정을 꿈꿨죠. 남편하고 만날 때 4년 연애하면서 서로 식성, 취미, 성향,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까지 닮아서 천생연분이다 하고 만났습니다. 저는 딸 셋 중에 막내였고 남편은 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여동생은 저보다 1살이 어렸어요. 근데 남편이 여동생과 사이가 좀 각별했습니다. 동생 바보라는 거 말만 들었는데 딱 제 전 남편이 그랬습니다. 시집 식구들 전부가 시누이를 좀 떠받들고 키운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요. 얼마나 동생을 애지중지하는지 다 큰 동생 아침마다 밥도 차려 먹이고 심지어 회사 출퇴근도 시켜주는 자상한 오빠였습니다. 무슨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듯이 말입니다. 시누이 회사 들렀다 가면 남자친구는 그 바쁜 출근 시간에 30분은 돌아가야 하는데도 그런 걸 당연히 오빠로서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는 건지 이해 안 되었지만 둘은 이미 그 생활이 익숙하다 하니 내가 간섭할 부분 아니라서 그냥 넘겼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둘이 데이트할 때도 시누이랑 같이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애 초반에 남편이 자기 동생 소개해주겠다고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 동생 몇 달 후면 결혼하거든. 같이 인사도 할 겸 밥 한번 먹을래? 나보다 어린데 벌써 결혼한다고? 나는 아직 오빠랑 결혼 계획 없는데 벌써 얼굴 보기 좀 민망한데? 편하게 생각해. 얼굴 한번 보는 걸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해? 한번 같이 밥 먹자는 거 불편했지만 거절 못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느낀 건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하는 거 축하한다고 먼저 말을 건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급하게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1살 많긴 했지만 또래이다 보니 호칭이나 이런 게 좀 애매했는데 시누이가 성격 좋게 웃으면서 지금은 그냥 호칭 생략하지 뭐. 이름 부르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 난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결혼식장 들어가고 나서도 어찌 될지 모르고 신혼여행 다녀왔어도 어찌 될지 모르는 게 남녀관계인데 뭘 지금부터 벌써 호칭을 맞추고 해요? 우리 촌스럽게 그러지 말아요 언니.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시누이 말에 허허거리면서 웃길래 얼떨결에 서로 언니 동생 하며 부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호 말대로 호칭을 생략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편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 허물없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던 게 2번 되고 3번 되더니 데이트에 같이 끼어서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누이가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심지어 자기 가구 고르는 곳에 예비 신랑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일도 있었고요. 1~2번이면 끝날 줄 알고 참은 건데 나중에는 당연한 일이 되어가길래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소리를 참다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나 오빠 동생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불편해. 우리 데이트할 때는 둘만 보면 안 될까? 여동생 결혼 준비를 왜 나랑 오빠가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거야? 솔직히 그것도 좀 그래. 예비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오빠 동생 혼자만 저러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동생이 같이 만나자는 거 거절하면 갑자기 그러는 줄 알고 서운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동생 서운한 거 걱정하더라고요. 둘이 데이트할 시간도 모자란데 신우이는 자기 예비 신랑 안 만나는 날에는 꼭 우리 만나는지 물어보고 끼어서 같이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껏 이어야죠. 같이 영화 보러 가는데도 끼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실 때도 끼어서는 또 눈치 없이 자기 돈은 10원 한 장 안 씁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국 남자친구랑 한 번 싸우고 나서 신우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때 신우이는 저한테 고가운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저한테 은근히 가시돋친 말을 많이 했고 이것저것 참견질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어쨌든 결혼 전부터 저는 신우이와 그 일로 조금 껄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신우이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아이를 낳았고 제가 30살 되던 해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슬슬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친정아빠가 아프셔서 고민 끝에 이래저래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때 결혼 3년 차였는데 하필 제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그때 시댁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자영업을 했는데 잘은 모르지만 망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신우이는 결혼할 때 마련한 집까지 다 팔고 남편 사업자금으로 다 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시댁으로 아이까지 데리고 합가하게 되었고요. 내 동생은 전셋집 빼서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 임신하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시킨 것도 가슴 아픈데 저렇게 돈 때문에 힘들게 사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아. 애도 있는데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 결혼 비용 많이 못 도와주실 것 같다고 부모님이 그러시네. 얘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빚내더라도 우리 힘으로 최대한 해보지 뭐. 집안에 심란한 일이 생기니 남자친구가 힘들어하길래 결혼을 조금 미룰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저대로 집안 분위기가 아빠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하며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 일부도 신우이에게 보태줘야 한다는 말 듣고 그때 때려칠까 생각도 솔직히 하긴 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비용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우이 남편 사업 망해가는 거 도와주느라 융통할 자금이 없으셨어요. 서운했지만 불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친정에서 당시 1억 5천 정도 도와주셔서 결혼했어요. 제가 모은 돈 6천만 원의 일부를 보태 대출 껴서 3억대 초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남편 돈은 한 푼 안 보탠 거라 당연히 명의는 제 것이었고요. 집을 친정에서 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원래 전세로 시작하려 했어요. 무리하게 대출 내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대출이자 낼 각오하고 매매한 거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나중에 교통 호재 이슈 덕분에 2배 이상 올랐으니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지만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결혼 과정도 솔직히 말하면 구구절절 일이 많긴 했어요. 말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냥 저는 제 무덤 파는 결혼을 알면서도 남편 하나 보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집 해준 것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거 고맙다는 한마디 시댁에 들은 적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정에서 우리 부부 타고 다니라고 차 바꿔준 거 아셨지만 차 좋다는 말은 해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하신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비효율적이라 거의 제가 타고 다녔었는데 그게 못마땅하신 건지 이런 말을 한번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너 혼자 편하게 다니고 우리 아들은 출퇴근하느라 욕보는구나. 그러게 한 명이라도 직장을 좀 가까운 곳에다 집을 얻었어야지. 둘 다 이게 뭔 짓이니? 직장 가까운 곳에 집값이 너무 비싼데 어쩌겠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아이 낳고 제가 휴직하면 그때는 남편이 차 끌고 다니면 되고요. 차가 너무 막혀서 일부러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결혼 시작을 내 집으로 시작하고 차까지 친정에서 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만스러운 말투로 종종 제게 뭐라 하시면 솔직히 마음이 차게 식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 경제적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달랑 집 한 채였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빠가 약사신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작은 다세대 건물 월세도 받고 계시고요. 그렇게 여유 되니까 저 집 살 돈도 보태주신 거고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결혼했다는 건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우리 집에 엄청 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건요. 남편은 처가에 잘 못합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저 잘 살기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는데도 남편은 그 흔한 장인 장모 비위도 못 맞춥니다. 결혼해서 명절 빼고는 거의 찾아간 적도 없어요. 자기네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락거리면서 멀지도 않은 친정집에는 그렇게 발걸음하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엄마는 결혼 준비하면서 속상해하셔도 제가 한다고 하니 그냥 믿고 도와주신 거였어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하신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없다 해도 그렇게 없는 집은 처음 봤다. 어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자식 결혼시킬 생각을 했다니? 그 집 딸은 대체 어찌 시집 간 거야? 시누이는 혼전 임신해서 시댁에서 전세를 얻어줬나 봐. 돈 거의 안 들이고 시집 간 것 같더라. 네가 대체 뭐가 못나서 그렇게 없는 집에 시집가 금가락지 하나 못 받아야 하는 거니? 너네만 좋으면 된다지만 시부모도 중요한 건데 엄마 눈에는 네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 물질적, 정신적 지원해 주신 거고요. 저는 딸밖에 없는 우리 집에 남편이 든든한 사위 노릇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정에 도와줬던 것들은 싹 입을 닦는 거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결혼한 직후부터 저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결혼하면 친정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거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친정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전형적인 시모짓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일장연설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좀 해야겠구나. 내 말 명심하고 우리 집 시집 왔으니 이제 우리 집 귀신 된다 생각하거라. 아내는 무조건 남편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거야. 남편 잘 되는 거는 순전히 아내한테 달린 거니까 네가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지만 우리 아들은 동생하고 우애도 깊고 가족을 잘 챙기는 녀석이야. 여자 잘못 들어와서 불화 생긴다는 말 안 듣게 앞으로 잘해라. 내가 지켜볼 테니.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해보라고 하시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솔직한 내 속마음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건지 모르겠어서 잠시 뜸을 들이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또 어머니 혼자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 어려워 말고 편하게 생각해라. 나는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구나. 우린 이제 한 식구 아니니? 예, 어머니. 저도 앞으로 노력해야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이랑 분위기도 생각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건데 시댁이 꽤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집이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명절이든 다른 가족 행사든 설거지와 청소는 언제나 제 몫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눈치 본답시고 저를 도와주면 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너무 티나게 챙겨준다 생각하시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남편 위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건만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걸 혼자 안 하고 남편을 키우고 부려먹고 그래? 이런 일이 반복되자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던 남편도 슬슬 자기 엄마 말대로 하더라고요. 이해가지 않는 어머니 행동이 또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면 시어머니는 밤에도 수시로 우리 부부가 자는 방문을 열어보십니다. 심지어 아침에는 일찍 문 열고 들어오셔서 깨우고 제가 늦게 일어난다고 눈치를 주시고요. 어머님 말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둥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라 하셨지만 시누이와 저는 대우가 정말 달랐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집에 오면 아이를 맡기고 늦잠을 자고 다 차려진 밥을 먹고 설거지는 당연히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시누이와 똑같이 굴면 어머니가 과연 저를 곱게 보셨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누이와 저와의 관계가
결혼하고 나서 더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 전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남매지간이긴 했지만 결혼하면 좀 멀어질까 내심 생각했었는데요. 신우이는 애까지 딸린 엄마면서 바쁜 남편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며 꼭 우리 남편에게 어디를 데려가 달라, 맛있는 걸 같이 먹으러 가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제대로 둘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저는 벼르고 있다가 연휴 때 남편과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휴를 노리고 있던 게 저뿐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하필 신우이가 제가 여행 계획을 잡은 날 남편에게 같이 나들이를 가자는 말을 한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예약을 한 거라 취소할 수 없다고 다음에 가자는 말로 거절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일로 신우이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여행 다녀오고 나서 시댁에 갔던 적이 있는데 신우이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본 척 만척하며 인사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 눈도 마주치고 인사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있는 동안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식사 다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도 저를 본 척만척 하는데 눈치 없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동생이랑 조카를 가는 길에 내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원래 말 많던 신우가 말이 없이 조용한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먼저 말을 하긴 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왜 그리 말이 없어? 집사람이랑 인사는 한 거야? 둘이 어찌 한마디를 안 해? 그러자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 이럽니다. 인사는 안 했고 세연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대화 나누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러는 겁니다. 이게 제 앞에서 대놓고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그때는 신우이를 나무라더라고요. 야, 세연이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자 신우이는 갑자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솔직히 오빠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거 알아? 지난주에도 그래. 모처럼 연휴에 엄마 모시고 좋은데 바람 쐬고 싶었는데 둘만 좋은데 간 거잖아. 우리는 가족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거에 비해 세훈이는 너무 예의 없고 싸가지 없어. 내 딴에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한 건데 둘만 가고 싶다고 그걸 거절해?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세연이가 욕먹는 거야. 우리 엄마도 맨날 나한테 세연이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시는 거 모르지? 이런 말을 마구 쏟아내는데 솔직히 신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였나 착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이미 자기와 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은 며느리인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생긴 일이다라고 결론까지 내리면서 말입니다. 저 신우이가 하는 말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가씨가 그런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요. 저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어머니랑 아가씨는 그냥 저를 이기적이고 싹수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이고 속상이면 어쩔 수 없죠. 한 가지 알아두세요, 아가씨. 제 뒤에서 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 뭐라 말 안 하겠지만 적어도 제 귀에는 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가씨가 어머니에게 저 나쁘게 얘기하고 말 옮기면 가족 사이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맞는 말에 대꾸는 못하겠는지 잠자코 있더군요. 저도 결혼해서 그때 처음 신우이에게 싫은 소리 처음 한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많이 어머니께 맞추려고 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거의 참는 쪽은 제 쪽이라 생각했는데 신우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날 신우이에게 본심을 듣고 나서 저도 나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다더라 맨날 비교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는 것도 부족하신지 할 말은 없어도 맨날 전화로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에게도 안 하는 안부 전화를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부엌에 오셔서 냉장고며 다 뒤져보시고 이건 어떻게 해라 저건 어떻게 해라 다 참견하시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하며 사사건건 살림에 다 참견하십니다. 그래도 싫은 티 안 내고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보다 살림을 오래 하셨으니 나보다는 더 지혜로우시겠지 하고 좋게 생각했고요. 심지어 한 번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저희 없을 때 오셔서 속옷 빨래까지 마음대로 개놓고 이것저것 만지셨던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 스타일대로 부엌 살림을 정리해놓기도 하셨고요. 어지간한 며느리라면 요즘은 그런 거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시누이는 또 어땠는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접시 한 장 나르는 법이 없습니다. 애 보느라 피곤하다고 하더니 저희 안방문은 열고 들어서서 부부 침대에 누워서 자더라고요. 설거지?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철이 없어도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대체 누가 이기적이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말로는 딸로 생각한다느니 식구라느니 하면서 결혼해서 1년 지나는 동안 저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그저 호구 잡힌 며느리일 뿐이었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저도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저 힘든 거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따질 수도 없고 해결하려면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든 잘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힘든 거 말하면 전적으로 제 편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당신 집에 이딴 대접 받으려고 집까지 내가 마련해 결혼한 줄 알아?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하자 한 거잖아. 눈 있으면 한번 봐. 이따위 대접받고 사는 데가 행복해 보여? 나 이제껏 당신 얼굴 봐서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이딴 대접받고 살라고 우리 엄마가 나 키워준 거 아니야. 당신 동생 어머니한테 귀한 딸이듯이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딸이야. 내가 왜 이런 대접받으면서까지 얼굴 보면서 살아야 돼? 솔직히 당신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동생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마음 풀어. 고작 이런 일로 무슨 얼굴 보고 사내만에 하는 거야. 고작 이런 일? 나는 당신 동생이랑 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한테는 고작 이런 일이라는 거야? 나 2번 다시 당신 동생 안 보고 싶어. 솔직히 어머니랑 당신 동생이랑 같이 내욕했다고 생각하면 시댁에 안 가고 싶은 심정이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넘었어. 근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찌 살려고 그래? 다른 집들은 며느리가 딸처럼 굴고 사이도 좋은데 당신이야말로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꼬인 것 같아. 당신이 이러니까 나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어차피 결혼했으면 우리 집이 먼저잖아. 당신이 좀 더 노력해 볼 수는 없는 거야? 오히려 제가 예민하고 꼬였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제 당신 동생 얼굴 보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 당분간은 당신 집에 가는 것도 불편하니까 당신 혼자 가. 그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던가. 나도 이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갈라서다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남편은 내가 자기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도 힘든 사람에게 대체 내가 뭐가 힘드냐고 되묻기까지 하더군요. 제 얘기에 공감을 못하는 거였죠. 그때 저는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다 싶은 거 빨리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길게 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일 있고 나서 2달 후쯤 시댁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었고 얄미운 시누이의 일이었는데 맨날 사는 게 위태위태해 보였는데 결국은 큰일이 터지더라고요. 망하기 일보 직전인 사업 살려보겠다고 전셋집까지 처분하고 시댁에 합가해서 살던 시누이가 집을 나온 겁니다. 시누이도 뻔질나게 자기 친정에 드나든 게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저라도 시댁과 사는 거 정말 싫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온 게 아니라 아이의 짐을 꾸려서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매제가 완전히 말아먹었나 봐. 월세도 몇 달 밀리니까 이제는 수습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 여기저기 대출 끌어다 쓰고 내 동생 앞으로도 대출이 몇 천이라 그러네. 이번에 우리 부모님한테 돈 얘기를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돈 없다고 그랬더니 매제가 아주 난리를 쳤대. 내 동생은 이혼할 생각으로 집 나온 거지 뭐. 그래서 아가씨는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애는 어쩌고? 애는 죽어도 자기가 키우겠대. 지금 매제가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아마 당분간 어머니 댁에 있을 건가 봐. 어머니도 지금 말이 아니셔. 집도 좁은데 짐 싸온 거 보니까 정리도 못할 지경이더라. 내가 집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어쩔래?
같이 갈래? 저한테 시댁에 같이 가자는 말에 조금 고민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신우이와 얼굴 보기는 여전히 껄끄러웠으니까요. 아니, 당신 혼자 다녀와. 내가 간다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나서 저는 회사 일이 바빠 잊고 지냈습니다. 신우이 이혼이 안타깝긴 해도 어쨌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니 제가 뭐라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주말이 되자 시댁에 득달같이 달려갔고 뭐 자기 식구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고 남편도 시댁에서 자고 올 것 같아 편하게 쉬고 있는데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왔나 보다 했죠. 그런데 신우이랑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봤는데 여행용 캐리어를 잔뜩 가지고 신우이가 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놀라 물었더니 신우이가 먼저 그러더군요. 제가 못 올 때라도 왔어요? 새언니는 내 소식 들었죠? 근데 새언니는 아예 관심이 없나 봐요. 전화 한 통해서 괜찮냐고 묻지도 않은 거 보면? 연락 못한 건 죄송하지만 어차피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까지 데리고 이 짐은 다 뭐예요? 제가 묻자 남편이 그제야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지은이랑 조카랑 어머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방 하나는 완전 창고처럼 꽉 차 있는 데다 나머지 방은 아버지가 쓰시는 방이라 비울 수도 없고 말이야. 화장실도 한 개인데 애 데리고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할 듯 싶더라. 당분간 우리 집에 있자고 내가 데려왔어. 우리는 방도 3개고 애도 없잖아. 이혼하면 직장도 다닐 거래. 독립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도와주자. 당신도 이건 이해하는 거지? 남편 말을 듣는데 뒷목이 당길 정도로 열이 받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대한민국 어느 여자가 난데없이 이혼하겠다는 신우이가 짐 싸들고 집에 쳐들어오는 걸 이해한답니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애까지 데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억지가 어딨어? 그것도 오늘부터 갑자기? 여보,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거절하면 또 나만 나쁜 년 만들려고 이래? 아가씨도 그래요. 아가씨 이혼하는 건 안 됐지만 그건 아가씨가 책임질 일이에요. 도움받으려면 아가씨 부모님께 받아야지 결혼한 오빠 집에서 살겠다뇨? 이건 경우가 아니죠. 게다가 저한테 사전에 상의도 없이 둘이서만 결정하면 다인가요? 전 싫어요. 오늘은 기왕 왔으니까 애 데리고 하루 주무시고 내일 다시 어머니 댁으로 가세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지만 최대한 예의 갖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발끈하면서 이러더군요. 당신 정말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이런 거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 잔말 말고 내 동생 여기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당신은 가족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당신의 식구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 거 몰라?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이 집어넣어서 같이 살아. 내 집에서 이러지 말고. 언니, 지금 이 집 하나 해왔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하, 정말. 내가 별꼴을 다 보네. 오빠, 대체 무슨 대접을 받고 사는 거야? 원래 새언니가 오빠한테 이랬어? 신우이까지 거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집 남편 돈 100원 한 푼 안 들어간 집이에요. 근데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거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가족이라 느낀 적 없거든요. 근데 내가 왜 도와야 해요? 당신 정말 이럴래? 나도 당신한테 정말 질리는 거 알아.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당신은 내 동생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동생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우리 식구들 꼴 보기 싫으면 혼자 살지 그래? 이혼이라도 할래? 그래,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지.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한번 맘대로 해봐 어디? 심지어 남편 입으로 이혼을 들먹거리길래 제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제가 꼬리를 내릴 줄 알았나 봐요. 남편에게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최후의 카드였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좋아. 나도 요즘 계속 이혼 고민했는데 잘 됐다. 우리 이혼해. 나 당신네 집에 더 이상 가기도 싫고 식구들 보고 싶지도 않거든? 언제 할래? 지금 내가 바로 작성해 올까? 제가 세게 나오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남편은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눈치 없이 이혼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그냥 이혼해. 나도 이혼하지만 우리 오빠가 저런 여자랑 사는 거 나도 싫어. 이혼하면 재산분할인지 뭔지 한다며. 세훈이 집도 나눠 갖지 그래? 집을 나눠 갖자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혼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이혼을 하겠다고 집까지 나온 건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아가씨, 미안한데 이 집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에요. 결혼 전에 내 명의로 산 거 몰라요?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재산분할 대상 없는 거 모르나 봐요? 그런 상식도 없이 애 데리고 이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어머니대로 갈 테니까 그동안 마음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자고 말 꺼낸 건 당신이 먼저야. 그 말 좋아 담을 수 없을 거야. 나도 이혼 고민하면서 차마 밖으로 못 뱉은 단어인데 당신은 쉽게 내뱉더라? 다른 말 할 것 없어. 나 이혼할 생각이니까 오늘 당신 동생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가죠. 한 번도 강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약간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일단 오늘은 당신 말대로 어머니 댁으로 다시 갈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투덜대는 시누이와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고 올 줄 알았는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홧김으로 이혼을 결정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창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을 검색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눈치 보며 슬쩍 다가오더니 이러더라고요. 동생 데려다 줬어. 우리 집에 당장은 못 온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고. 걱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 짐이나 잘 싸놔. 이혼하기 전에 짐 뺐으면 해. 이 집 당장 내일 내놔버릴 거거든. 팔아서 대출 갚아버리고 나는 다른 데 집 얻을 거야. 당신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까는 당신이 너무 고집 부리길래 세게 나가려고 한번 해본 소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음 풀어. 내 동생 당분간 어린이집에서 지내면 돼. 우리 집은 나중에 와도 되는 거고 당신이 싫다면 오지 말라고 할게. 사과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동안 매번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질렸어. 당신 가족들은 앞으로도 똑같을 거고 나는 계속 힘들 거야. 시간 지나면 나는 점점 당신 식구들에게 세뇌당해서 살게 되겠지?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뭐야? 나는 이미 마음 먹었어. 이혼해.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줘. 남자들은 여자한테 싹싹 빌면서 어물떡 넘어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미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제게 남편의 사과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싹싹 빌기까지 하는 남편을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연차까지 내고 저는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요. 그리고 남편 짐을 싹 싸서 시댁에 택배로 붙여버렸습니다. 집 현관 비번 바꿔버리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고요.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며칠 난리가 났었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서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쫓겨났고요. 시댁은 시댁대로 저한테 죽일년 살리려 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 난리였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소송은 안 하고 합의 이혼으로 정리했어요. 끝까지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할 생각도 있었는데 각자 손해본 돈 알아서 감수하고 위자료 없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위자료 1,000만 원가량 나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 결정했어요. 집은 어차피 제 명의였으니 상관없었고요. 금매로 내놨더니 집도 잘 팔렸습니다. 그때 꼭지에 판 게 천만다행이었죠.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꼭지에 팔고 대출금도 갚고요. 5억이 넘는 돈 남았으니 이걸 위자료이자 결혼기간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기간이 짧긴 했지만 너무 바보같이 참고 당하고 산 건 아직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댁이니까 잘해드려야 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독자분들은 시댁에 부당한 처서를 당한다면 정말 이건 아니다는 것은 당당하게 따지세요. 따지실 때도 예의 없게 말고 조목조목 존대하면서 따지시면 상대방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아는 게 시댁입니다. 물론 제가 이혼한 건 남편의 잘못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땐 딸, 대접받을 땐 며느리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빨리 정리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저는 당분간은 돌싱으로 자유롭게 살 생각이고요. 10월대에 다시 입성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짧았던 결혼 생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셨다면 더 바랄 게 없네요. 열심히 살라는 말씀만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